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젊음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평생을 바쳐 일군 직장은 내 것이 아니었으며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자식들도 제 갈 길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초라하고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 문장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모으고 쌓고 채우기 위해 달렸는데 결승선에 도착해보니 빈손이라니요. 이보다 더 억울하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엉뚱하고도 대담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그 절망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역설의 비밀을 지금부터 펼쳐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평생을 그 주먹 안에 무언가를 채우려 발버둥칩니다. 집, 차, 영예, 통장 잔고. 이것들이 많아지면 내가 커진다고 착각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작아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이 몸뚱이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자연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하물며 내 몸 밖에 있는 물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죠. 우체부가 편지를 가방에 가득 담고 있다고 해서 그 편지가 우체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배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달길에서 잠시 짐을 맡았던 것뿐인데 그 짐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짐이 가벼워졌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가벼운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우체부의 퇴근길처럼 말입니다. 손 안에 모래를 꽉 쥐어보세요.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빈손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비교에서 옵니다.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내가 집이 없든 차가 없든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옆집 김 씨는 새 차를 샀고 친구 박 씨는 빌딩을 올렸다는 소식 때문에 나는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풍요를 훔쳐보며 나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이 생각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 그거 유지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는지 아십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만큼의 근심이 있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밤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올까 걱정할 필요도, 주식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박탈감은 사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열쇠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그 눈만 감으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남의 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방문을 닫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진짜 내 인생이 있습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물속 깊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닥을 힘껏 차야 합니다. 어중간한 깊이에서는 발이 닿지 않아 차고 오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발이 닿아야만 박차고 오를 추진력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상태가 바로 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즉,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잃을 게 없다는 것은 무서운 힘입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했던 일들, 이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세상에 부딪혔던 20살 시절의 그 야성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망해본 사람만이 아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과 오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겨울 들판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텅 빈 땅 속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씨앗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겨울일 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중입니다. 돈도 사라지고 직함도 사라지고 인맥도 사라졌습니다. 다 떠나고 나니 무엇이 남던가요? 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동안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진짜 알맹이, 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여 견딜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알맹이는 숱한 비바람을 견뎌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건강한 두 다리가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고, 따뜻한 밥 한 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50년, 60년을 버텨온 경험이라는 지혜가 당신의 뼛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가장 귀한 본질이 남아있는데 어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십니까? 거울 속 껍데기를 다 벗어버린 한 남자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더더기가 사라져 맑고 깊습니다.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볼 차례입니다. 이미 그려진 그림을 고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백지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깨끗한 백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실패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걸 기회라고 부릅시다. 이제는 남들이 좋다는 그림 말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텃밭을 가꿔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산책하는 삶이어도 좋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만족을 위해 사는 삶.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삶. 가진 게 없으니 지킬 것도 없습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빈손에 펜을 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이야기, 챕터 1을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볼까요? 나는 오늘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빈 방에 앉아 창문을 엽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가구들이 사라지니 창밖의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막힘없이 통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저 하늘의 달은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누구든 바라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피어나는 꽃, 아침의 햇살. 이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비어있는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빈손은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빈손이 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이곳은 오래된 페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응원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